안녕하세요. 두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치라이트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뭐 오늘 제가 굉장히 사실은 조금은 흥분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월 15일 날 1015 대책,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동안 정부가 사실은 627 대책을 통해서 대출 억제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한 두 달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9월 7일 날 발표한 97 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시장 신뢰감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겼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속빈 강정이었다. 전번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실망감이 커지면서 사실은 한 달 정도도 뭐 제대로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10월 15일 날 대책을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세 번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향후에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거듭했던 20차례 혹은 뭐 30차례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마련하지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을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책 속에서도 큰 흐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흐름은 뭐냐? 여전히 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패닉 바잉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책 당국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제대로 없이 다시 한번 수요 부분을 더욱더 옥죄는 내용으로 이번에 1015 대책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다른 유튜브 통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상파에서도 언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결국은 이번에 있어서 기존 대출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압박을, 즉 대출의 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낮추는, 즉 대출 장벽 자체를 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강하게 더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이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그 규제 지역이 지정된 곳에 있어서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요 부분과 함께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사실은 시장을 옥죄어 오는 그러한 전략을 이번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삼중의 어떤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에 과연 이번 정책 당국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규제 지역 이 부분이 이번에 참 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서울 전역을 전번에는 우리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토지 거래 그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돼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그 부분만 4개 구만 사실은 삼중 규제로 해왔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게 삼중 규제를 했었는데도 우리 가격 상승폭은 그동안에 보면은 여타 다른 어떤 구와 상관없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여전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이러한 삼중 규제 자체가 제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의 특징은 규제 지역을 그 3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 앤드 그 부분이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과천, 그다음에 광명, 예를 들면 성남 쪽의 분당 등등 해서 12개 그 속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원시 장안구라든지 또는 의왕시라든지 이런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그러한 지역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서울 전체가 다 불장인 것 같았지만 도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떤 그런 부동산 시장의 뜨거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삼중 규제 속에 모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에서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반응은 굉장히 뜬금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충분히 공급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성급한 마음 속에서 그러한 시장, 그렇게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까지 모두 다 망라해서 삼중 규제로 꽁꽁 묶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요. 그렇게 규제를 했으면 예전과 다른 것이 뭐냐? 별로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 서울의 전역과 경기도의 12지역까지 포함돼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주택 거래를 할 때 해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자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지역에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자체가 기존의 일반적인 이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를 보통 4%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된다면은 2주택자는 이제 8%, 3주택자는 무려 12%의 취득세만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지방에서 자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서울에 주택을 사주려고 하는 경우조차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리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지방과는 괴리된 완전히 장벽으로 둘러싸인 부동산 시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번 주택 대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더 조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또 안타까운 것은 전세 대출에도 DSR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은 것에 이자 부분이 DSR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욱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 부분이 줄어드는,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없이 금융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거나 주거 안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도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이번에 정책 자체의 방향성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